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민의 주식뉴스공장 5월 3일 목요일 모닝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자체가 여러가지 변곡점에 좀 진입이 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코멘트를 드릴 부분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나왔는 게 DMZ 평화공원 다시 시작한다.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거기하고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확대, 그리고 아마 빠르면 이번 주, 다음 주에 월요일까지 연휴죠. 월요일까지 연휴인데 주말 정도 즈음해서 두 가지가 결정될 가능성 자체가 큽니다. 첫 번째,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라 할까요? 합의 수순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확대가 될 것인가. 여기에 변곡점이 문우신 재무장관이 이제 우르르 몰고 가죠. 여러 사람들을 몰고 가서 우리 연휴 동안에 이걸 합의 부분들 할 건지 어떤 논의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 전에 이제 협상 카드로 또 한 번 또 겁을 주고 있는 게 미국에 판매되고 있는 중국의 핸드폰, 스마트폰 판매 중단 부분들을 전역으로 할 수 있다는 가능성 알아서 협상 잘 하라는 의미의 어떤 선제 공격이라고 할까요? 이런 카드 부분들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문우신 재무장관, 카플로, 라이트하이저, 이걸 또 대응하는 왕치산 국가부주석. 왕치산 국가부주석 같은 경우는 이제는 시진핑의 비리척결 부분들의 선두를 썼던 이분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왕치산 국가부주석 같은 경우는 원래는 연임이라든지 안 되는 나이에 걸려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복귀를 했죠. 그래서 왕치산 국가부주석이 문우신 재무장관하고 협상, 그 외에 한 3명 정도가 있는데 류호 부총리, 상무장관 이렇게 맞대응 부분들을 이번 주말에 진행을 합니다. 시장에서는 여러가지 컨센서스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워낙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확대될 것보다는 조금 완화 쪽의 가능성이 일단 컨센서스는 그렇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두 번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DMZ 평화공원이 다시 시작 코멘트,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와 거의 두 개 중에로 압축이 되어 있죠. 평양이냐 판문점이냐, 시장의 컨센서스 부분들은 이 부분이 아마 결정이 좀 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시장 자체에서 보시면 우리가 방송을 통해 가지고 달러 인덱스 94선에서 90선 하회 가능성, 그리고 90선 하회에서 55슈팅에서 87선에서 다시 반등 부분 나옵니다 해서 반등이 92선까지 반등이 나왔고, 여기에서 뭐 93선 정말 많이 슈팅 부분이 나오면 94선 정도 오버 슈팅 부분이 나온다 하면 그 이상까지는 올해 상반기에는 뭐 상반기 해봤자 이제 한 달밖에 남지는 않았지만 3, 4분기 내까지 그렇게 슈팅이 나올까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달러 인덱스의 변곡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가까워지고 있다. 아직은 좀 남았습니다. 왜? 오늘 FOMC 회의 부분들에서는 6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6월달까지는 이 추세 부분들이 크게 훼손되거나 여기서 조금 횡보하는 하지만 너무 오버슈팅 부분들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우지수 23,000의 변곡점 반등 포인트 부분들이 서서히 가까워져 가고 있는 모습하고, 유가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2017년 6월 1년 전 약간 1년 못 되는 기간 동안 42에서 67달러 70달러 선까지 반등 나왔죠. WTI 기준으로 5월 이제 한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이란 관련된 부분들에서 오버슈팅 70달러 부분 만약 한번 슈팅 부분이 나온다 하면 거기 정도 선에서 이란 관련된 방향성 자체가 나오는 시점, 거기가 아마 고점이 아닐까, 단기 고점 부분들이 아닐까, 중기 고점의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부분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의 변곡, 달러 인덱스 변곡, 다우지수의 변곡 부분들이 서서히 가까워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하고, 여기에 이제 하나 또 코멘트를 드리면 상해종합지수가 3000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죠. 1단계 2월 달부터 올해 내내 하락 부분들이 좀 가속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이제 무역전쟁을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면 이 가격대를 쉽게 깰까?
여기서 만약에 전체 상해종합지수에서 뭐 무역전쟁 때문에 한 5% 많이 빠지면 5% 전후의 하락폭이 나온다고 하면 땡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부분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해종합지수도 이번 주말에 여러가지 뉴스 부분들로 인해서 변곡이 될 가능성은 점차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부분들 1차적으로 일단 로프하게 상해, 다우, 유가, 달러 인덱스 변곡 부분들이 서서히 가까워져 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 부분들 첫 번째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 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인 시장 부분들이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들이 핵심 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핵심 축이고, FMC가 이제 새벽에 이제 금리 인상 부분 하느냐, 동결하느냐, 일단 동결입니다. 금리 동결로 일단 결론이 나면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인해서 주가 반등 부분이 나왔다가 전문 부분들 보면서 약간 뭡니까 향후에 이제 물가 인상 속도 여기에 이제 약간 예의주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2%의 물가 목표를 대칭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대칭적이라는. 그래서 이 의미 부분들은 한 번 정도는 오버슈팅 부분이 나올 수 있다. 점차적으로 2%에 근접을 하고 있다. 안정될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대칭적인 2% 목표 부근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2%는 이제 근접을 할 거예요. 왜? 유가가 지금 42에서 60, 70달러까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물론 달러 강세 부분들이 되지만 원천적으로 작년 하반기 내내 달러 약세 부분이었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대칭적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2%가 우리가 정책적인 금리 부분을 할 때 2%가 나왔을 때 바로 금리 인상을 한다는 의미보다 상당히 어느 정도 오버슈팅 부분이 나오더라도 일부는 용인할 가능성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오버슈팅 나올 때 보면 우리가 만원이라는 가격대를 단기 목표를 정했을 때 수급이 몰리면 만원, 11,000원, 12,000원까지 단기 오버슈팅 부분들이 나오죠. 모두 다 거의 다 그래요. 모든 주가 투자자들의 수급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단기 오버슈팅이라든지 상승과 하락의 오버슈팅이 순간적으로 생각한 우리 지지라인 부분들을 다 깨거나 돌파를 하거나 거기에서 이제 꺾여서 이제 다시 그렇지만 우리가 이동평균선에 복귀를 하는 것처럼 다시 원점으로 옵니다. 그래서 대칭적으로 2% 물가 상승 부분들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점진적인 금리 인상 속도. 우리는 항상 중요한 게 급하지 않고 점진적이면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6월 달에 금리 인상은 거의 시장 컨센서스 상으로는 기정사실화 됐다라는 코멘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미국 시장은 반등 부분이 나보다 소폭 조정 부분들로 마무리됐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대외 변수 부분들이 이제 주말에 많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 쉬는 연휴 기간 내에 많이 결정이 좀 된다라는 얘기. 그러면 어제 시장에서 FMC 회의에서 관망세 부분에서 다음에 이제 시장에 또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부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를 당연히 확인을 하고 싶겠죠. 그 와중에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들은 개별적인 모멘텀에 따라서 계속 뭡니까 각계전투식으로 지금 치고 빠지고 하고 있죠. 상당히 그쪽 동네는 활발하게 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 부분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건설주들은 계속 실적 자체라든지 수급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단계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최근에 한 5일 동안 외국인들이 이쪽에서 한 1,800억 정도 차익 실현 부분들 일부 진행했고, 그 사이에 외국인이 은행은 한 1,5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소프트웨어도 1,000억 정도 매수를 했다는 그 정도 일단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도 잠깐 코멘트 드렸고, 작년 하반기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주가가 종목군을 접근을 할 때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 수 있죠. 주가가 안 움직인 것은 잘 접근을 안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있죠. 누가 옆에서 좋다더라.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5만원대부터 거의 55만원대까지 거의 3배 반 정도 올라왔어요. 60만원이 아직 안 올라갔으니까 3배 반 정도 올라갔는데 3배 이상 올라간 종목군은 너도 나도 좋다더라 하니까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확인되니까 그때는 과감하게 배팅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이 종목군 막 10만원, 15만원대에서 옆으로 안 움직이고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빡빡빡 옆으로 주가가 횡보하고 기어갈 때, 그때는 그 회사의 비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업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무 실적 부분들 보고 접근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때는 접근을 안 해요. 죽었다 깨나도. 단지 눈에 보이는 주가가 현재 가느냐 안 가느냐, 속도가 붙느냐 안 붙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이 회사가 어떤 산업 사이클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 부분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재무제표를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영업이익 부분들을 내느냐 못하느냐, 그 다음에 여기에 산업 사이클과 어떤 연관 아니면 시크리컬 관련된 부분에서 상호 성장성 부분을 플러스 알파를 만들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주가가 안 움직인다니 이거 안 움직이니까 이건 소외주야. 그러면서도 주가가 3배 4배 올라가는 종목은 과감히 배팅하는 겁니다. 그건 투기죠. 그건 투기예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마찬가지예요. 지금 작년 뭐 바이오테크놀로지 관련된 부분에도 관심권이 있다고 중간중간에 작년 하반기 잠깐 코멘트 드렸지만, 너무 올라간 종목권은 매매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위반이 코멘트가 되는 시점에 넌센스이긴 한데 이재용 씨가 중국으로 또 날랐어요. 지난번에도 그 문제 있었을 때 해외로 한 10일 정도가요? 해외로 날랐죠. 해외로 갔으면서 뭐 방송 신문에서는 온갖 뭐 해외 뭐 선진시장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 부분 나와서 제가 방송에도 코멘트를 좀 드렸습니다. 이재용 씨가 선진 부분 방문 부분들 했어요. 딱 타이밍이 그렇다는 거죠. 바이오로직스 회계 위반 부분들이 나오는 시점에 해외로 지금 떠가지고 뭔가를 무마시키려고 하는, 뭐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도 상장 폐지 부분들까지, 상장 폐지 실질 검사 부분들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쉽게 상장 폐지부까지는 못 하고 경고 정도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금감원에서 결정하는 사항 부분이기 때문에 감히 어떻다 얘기를 못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 불확실성이 분명히 끼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제 우리가 항상 보면 주가가 갭 하락 부분들이 나오면 단기 갭 상승 부분들을, 갭 하락 부분들을 메우는 그런 성격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죠. 당분간 바이오로직스의 성장 가치, 그리고 시장에서 이재용 씨가 선진 방문했다는 그것만 코멘트를 하지, 바이오로직스의 그 가치, 장부 가치냐 자회사 가치냐 이걸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당분간은 주가가 이미 3배 이상 올라간 종목군이에요. 3배 반 정도 이미 올라간 종목군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여기서 전고점을 넘어가려면 작년 4분기 3, 4분기에 삼성전자가 전고점을 넘어갈 거냐 말 거냐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이상의 서프라이즈 나오기 전까지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거예요. 못 움직여요. 왜? 주가가 좋다는 선반영 부분을 했고, 여기는 아무래도 냄새가 많이 나요. 삼성물산도 워낙 냄새가 많이 나고, 삼성 SDS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당분간은, 그리고 이번에 신인 금감위원장이 누가 되느냐, 지금 또 계속 태클을 걸고 있죠. 보수 측이라든지 마피아 쪽에서 끝까지 버티려고 하는 적폐 세력이라고 할까요? 적폐 세력이 버티고 있는 게 검찰 쪽하고 언론 쪽하고 그 다음에 이쪽이죠. 마피아 쪽 버티고 있어요. 금감원 좀 올 때마다 어떻게든 태클을 걸어가지고 넘어뜨려 버리려고. 관료 출신이 아니라 검찰 출신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더 나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한번 다 엎어야 돼요. 더 엎어야 된다. 그러면 그 과정 중에는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이렇게 문제가 있을 법한, 물론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불확실성이 있는 종목군은 이왕이면 안 건드는 게 나아요. 건들지 않는 게 낫고, 차라리 그렇게 올라간 종목군을 매매를 하느니 밑에서 저평가된 종목군, 지금 올라가냐 안 가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시간을 우리가 씨앗을 뿌려가지고 계속 씨앗 이론만 얘기 드리죠. 씨앗을 뿌려가지고 그 씨앗 자체가 웅틀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있는 종목군만 밑에서 계속 살 수 있다고 하면 이건 땡큐죠. 매달 적립식으로 해가지고 적금 넣느니 차라리 매달 이렇게 자금 생길 때마다 그런 좋은 종목군 있으면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면 돼요. 남들이 옆에서 주변에서 이거 좋다더라 하고 다 떠들 때는 고점이라고 말씀드렸죠. 비트코인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쪽도 어느 그 선상은 단기 선상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가지고 계신 분은 뭐 방송에 나오면 한번 다시 코멘트 드리겠지만은, 신인 금감위원장이 누가 되느냐, 만약에 전에 이제 김기식 금감위원장 되면
저는 그분이 되기를 정말 바랬는데 언론에서 그다음 특히 보수 마피아 쪽에서 이 사람이 됐을 때 얼마나 크게 타격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메인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아침 모닝풀에도 이런 얘기 들 얘기는 아니지만 어제도 잠깐 코멘트 드렸지만 대한항공 고현민 부사장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나요? 그 다음에 지금 박진영 씨 무슨 뭐 구원에 이거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뭔가를 엎기 위해서 덮으려고 막 이슈를 만들죠. 정작 중요한 건 뭡니까? 이재용 씨 이 사람에 대한 포커스 부분들인데 그걸 덮으려고 다른 걸로 계속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느낌 부분들이 더 커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방향 부분들은 여기에서 회계 위반이나 이런 부분들 금감원을 판단하는 건데 신임 금감원장의 성격이라든지 그 사람 출신 자체에 어느 카테고리 부분들이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가지고 계신 분은 문의를 주셨던 분이 많으셔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급락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금감원이 결정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가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하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갭상승, 갭하락 부분들을 갭을 어느 정도 메우는 시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100% 불확실성 부분 다 가지고 가실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 드리고 신규 접근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접근 부분들은 그게 아니더라도 이 종목이 다시 뭐 60만원, 70만원 가더라도 단기 시점에서는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 이 종목군을 매매를 하는 것보다 지금 허리 종목군들 계속 얘기 드리죠. 허리 종목군들은 매매를 하기 싫은 거예요. 왜? 종목군이 굶뜨니까. 그리고 주변에서 좋다더라 얘기가 안 들어오니까.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남들의 의견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주변의 군중 심리 부분은 별제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거고 자기 기준대로 남들과 상관없이 내가 배팅 부분들을 하는 게 그거 투자이지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간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는 예비분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했을 부분이 지금 다우지수하고 상해종합지수, 그 다음에 유가 부분들이 변곡점 부분들이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변곡점 부분이에요. 상승이냐 하락이냐 여기에서 이제 배팅 구간 이번에 주가 부분도 보시면 단기 이슈 모멘텀 부분에서 뭔가 모멘텀 자체가 남북 경협이라는 틀 자체가 생기니까 종목군들 꿈틀꿈틀하죠. 자, 상위하고 다우하고 그다음 유가 부분이 이제 변곡점 부분이 서서히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또 종목 플레이 부분들이 왕성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이슈면의 주식 뉴스 공장 5월 3일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